고려의 뛰어난 무장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1392년 개경에서 왕위에 올라 새 왕조를 열었다.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명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4대 정책을 썼고 농본주의를 통해 농업을 장려했다. 그러나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 화를 불러일으키자 정치의 뜻을 버리고 고향 영흥으로 돌아갔다. 말년에는 불도에 정진하다 1408년 5월 24일 창덕궁에서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집안은 이성계의 고조인 이한세 때부터 동북면 지방에 정착하여 원나라의 지방 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역 토호로 성장했다. 원나라 말기에 이르러 점차 원의 세력이 약화되고 고려에서도 국민왕의 반원 개혁이 시작된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추는 고려가 원나라에 뺏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 데 대응하여 고려의 옛 영토를 수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아버지 이자춘의 뒤를 이어 이성계는 그 직위를 이어받으며 동북면의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이성계는 무예에 출중하였으며 특히 활솜씨는 가히 신궁으로 불릴만 했다. 실록에는 신기에 가까운 태조의 활솜씨를 소개하는 기사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려 말 이성계의 화력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화려하다.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키자 자신의 사병 2000명으로 수도를 탈환, 개경에 제일 먼저 입성하였으며 요동의 나하추가 대군을 이끌고 쌍성 총관부 회복을 위해 공격하자 지형지세와 전략 그리고 탁월한 무공과 용병술로 적을 막아낸다. 또한 전국 각지를 노략질하던 왜구를 격퇴하고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등 이성계는 불패의 신화를 완성해 나간다. 원나라의 세력에 기탁한 원문 세족에 의해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백성들의 삶이 유린되던 그때 이성계는 차츰 백성으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다. 고려 조정에서도 군사 방면에 있어서 그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점차 이성계의 주변엔 새 시대를 꿈꾸는 무리가 모여들게 된다. 드디어 이성계가 용으로 승천할 기회가 찾아온다. 당시 대륙의 정세는 명나라가 원나라의 소유였던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며 고려에게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고려 조정은 맞서 싸우자는 주전론으로 입장이 기울었으나 이성계는 4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출병을 반대한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둘째, 여름철은 군사 소집이 불가하다. 셋째, 수도를 비운 사이에 왜구가 침입할 수 있다. 넷째, 여름철이라 활의 악효가 녹아 쓸 수 없고 병사들은 병든다. 하지만 끝내 출병은 이루어졌고 이성계는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여 개경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우왕을 회하고 창왕에 이어 공양왕을 세우고 1392년 7월 17일 개경의 수창궁에서 마침내 왕위에 오른다. 동북면의 호랑이가 조선의 용이 되는 순간이었다. 건원능의 봉분에는 억새풀이 자라고 있다. 말년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묻히기 원했던 태조를 위해
태종이 태조의 고향 함경도 영흥의 흙과 억새를 가져다 건원능 봉분에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